예,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동해로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이러한 북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가속함에 따라 한미일 안보 결속도 더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와 관련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죠. 봉영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한미연합훈련이 일주일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북핵수석 대표 즉시 전화를 하면서 규탄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북한이 이렇게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항의의 표시입니다. 예. 그다음 더 큰 이유는 지난 21년도 1월 8차 당대에서 5가지의 신종 무기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즉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미사일 그 공격의 대상이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근거리 있는 한국과 일본, 특히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시험뿐만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예. 11일간 5차례 미사일 도발을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뭐 기습 능력을 과시하고 또 전략 자산에 대한 좀 위협 행위를 강조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과 이제 한미 그 방어 태세는 말하자면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 야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타자 헛스윙을 끌어내려면 투수가 2가지를 해야 되죠. 공이 강속구라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거나 예. 아니면은 갑자기 변동이 돼서 커브라든지 그래서 타점을 못 잡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 실험한 이제 단거리 미사일 종류를 보면 북한에서는 이제 KN-23 네.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예.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강속구라고 볼 수 있고 예. KN-24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입니다. 그거는 예.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이렇게 휘어서 갑자기 변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그것을 제대로 요격하기 힘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개발과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한국 측에서는 이제 방어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보다 강화된 이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계속 강화한다면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아무리 예. 기술 개발을 해도 점점 이 방어의 벽이 강화되니까요. 마치 그 지하철과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타면 점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실험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미 간의 어떤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거 말씀해 주셨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있은 뒤로 지소미아라든지 정보 공유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또 공유가 강화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북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번 미사일 발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왜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하는가? 예.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정확성 테스트도 있지만 긴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수지에서도 발사하고 서해 그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 발사하고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한미일은 어떤 식으로 방패를 강화하고 있냐면 정보 공유죠. 예. 그래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탐지해서 그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북한 측에서 발사 조짐을 보였을 때 한미일이 그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더 정확하게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제거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사 전문 용어로는 발사의 왼편 전략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시장님 주식 차트를 보면은 이제 주가 변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는 가장 왼쪽에는 이제 결심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준비를 하고 발사를 하고 상승 하강 타격을 하는데 예. 그 발사의 왼편 단계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한반도를 향해서 나가기 전에 제거해 버리는 것이 이 한미일 미사일 방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GSOMIA와 같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와 이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북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갈 텐데 지금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올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
라고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 준비라는 게 어떤 것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ICBM 발사를 했죠. 윤석열 네. 대통령 당일 그 몇 시간 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한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하는 단거리,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해야 되고 예. 북한 측에서는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타격하는 화성 시리즈의 ICBM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ICBM 테스트의 완성을 위해서는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위성 실험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북한은 실험을 하겠다고 또 정상 각도로 실험하겠다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아마 이번 여름 전에는 예. 북한에서 인공 실험 시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지난해 12월 20일에 이미 우리는 목숨을 걸고도 그 실험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의 사변들을 곰곰이 돌이켜보라. 우리가 하겠다고 한 것을 못한 것이 있었는가를.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는 아마 7차 핵심 실험보다도 그에 앞서서 이 정찰 위성 실험을 북한이 강행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북한의 움직임은 사실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는 부분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또 현재 시각 20일에 안보리에서 이 논의를 좀 한다고 합니다. 이번 ICBM 발사에 대해서. 그런데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가 있다 보니까 좀 제재 등의 결과물이 나오겠는가라는 회의감 어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미일 3자 이제 안보 협력 국가가 이미 예상하고 대처해본 부분입니다. 그 안보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소위 그 거부권,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에서 이제 순항 미사일 실험도 했는데요.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5 위반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5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록 주권 국가이지만 입법 능력 있는 유엔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이 결정한 그 결의안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미국과 한국이 하는 것처럼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왜 이것을 금지하느냐고 항의하는 것은 사실 유엔의 그런 원칙을 어긴 행동이죠. 탄도미사일 실험은 금지돼 있습니다, 북한이. 하지만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새로운 결의안 채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엔 쪽에서 어떤 이런 대처 방안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실험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방패를 강화할 것인가. 거기서 한미일 정보 공유와 연합 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 ICBM 발사 문제 논의하는 안보리, 그 ICB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뭐 미사일 단분리되는 장면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고 김주의 딸도 동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 ICBM이 얼마만큼 수준에 올랐느냐 이거는 뭐 국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조금씩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이게 실전 배치로 갈 만큼 지금 위협적이냐, 즉 고체 연료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다탄도 탑재할 수 있느냐 이 두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 실전 배치 단계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그 ICBM급 대형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실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바로 그렇죠. 화성 17호 엔진으로 장착되기는 힘든 것이고요. 또한 북한에서는 이 연합뉴스 TV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내 이제 언론 매체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아직 북한이 ICBM 테스트를 고각 발사만 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죠. 각도로 했을 때는 대기권 재진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했을 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 가짜 전문가들의 얘기를 믿냐? 우리는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대기권 재진입을 했다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을 했는데 궤도라든지 이게 계속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 사거리를 확보하는 정도였는지는 또 모르는 문제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고열과 그런 여러 가지 흔들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제대로 맞추지 못할 확률도 크거든요. 단순히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화성 17호에서는 그 송출된 그런 전달 신호를 우리가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폭파되지 않았다. 산산조각 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우리의 성공을 폄훼하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왔다 그래서 그 자체가 성공은 아니죠. 그 탄두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고 그 궤도라든지 명중률도 확보가 돼야지 진정한
ICBM 실험의 성공이라고 할 수 그러니까 있는데 쉽게 말해서 어디다가 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거기다 쏜 걸 보여준 게 아니고 예, 예. 쏘고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된 겁니다. 뭐 산산조각 이랬다는 나지 거군요. 않았으니까 우린 제일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낮은 수준의 평가 기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해당 발사는 그렇고 앞으로 추가 도발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 북한이 한미 도발 힘으로 제압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또 훈련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추가 도발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과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 국방중기계획에서 이 무기를 개발하라고 당 차원에서 결정을 했는데 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험 없이 완성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가 연합훈련을 안 했더라 하더라도 이런 미사일 실험은 계속 됐을 것입니다. 그런 도발을 상정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도발의 위협이 있는데 그것은 소위 그 가성비가 높은 국지적 도발입니다. 예전에 이제 목함 지뢰라든지 해서 그 북한이 전면전 위험을 피하면서도 이 한국 사회에서 이 안보 불안, 전쟁에 대한 불안을 고조화시키는 식으로 도발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격적으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약간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가능성은 저희가 좀 타진해 볼 수 없겠습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죠. 그리고 뭐 한국, 일본, 미국이 그 계속해서 조건 없는 대화의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어떤 이게 협상 지렛대가 없이 그대로 이제 예. 외교적인 대화에 들어온다면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판단은 우리가 이런 신형 무기를 제대로 완성을 하고 외교적인 대화를 시도한다면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아직은 이렇게 우리가 약한 위치에 있을 때는 외교적 해법이라는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 쭉 간다면 아까 전에 얘기해 주신 뭐 정상각도 ICBM 발사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국정원도 되게 높은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북한에서 할 거로 예상되는 도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월 20일 김여정 부부장 명의로 담화가 나왔기 때문에 북한 체제 특성상 이렇게까지 공표를 했다는 것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핵 정책에 그 반항하는 반국가적인 행동이 되기 때문에 북한 군부라든지 그 당 간부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지적 도발은 아무래도 그것을 북한 정권이 감내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그 후폭풍을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럼 보입니다. 정상각도의 ICBM 발사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능성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다음 달에는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금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대응도 북핵 대응이지만 미 싱크탱크에서 중국의 긴급 사태에도 좀 대응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국 입장에서는 그 비단 주한미군의 임무 변경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 아니라 한국군도 만약 대한해협에서의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군사작전에 참여해 주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이제 띵크탱크 차원에서도 이런 담론이 계속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이 입장을 계속해서 미국과 조율하면서 잡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대의 역할이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1997년도에 클링턴 하시모토 정부 사이에서 합의한 것은 일본 근교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의 활동을 군수 지원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차원에서 이미 일본 자위대의 그런 미군의 활동 지원은 기정사실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국이 어떤 군사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그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조율과 협력이 새로 규정돼야 될 것이라고 한국에서는 생각합니다. 중국도 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를 이제 결정하고 또 그 기시다 총리와 그 한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12년 만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고 옹호하는 발언도 있는데 결국에 지도자는 결정을
어떻게 평가받냐면 결과로 평가를 받습니다. 지도자는 결과로 평가를 받고 결과에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을 했을 때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통 크게 조건 없이 북한에 대해서 대승적인 자세를 보이면 북한이 비핵화라든지 남북 간의 경제협력에 호혜적으로는 자세가 나올 것이다. 그때 보수 세력이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아니 북한 정권을 어떻게 믿는가? 그 진정성이 어디 있는가? 왜 우리가 백지수표를 주는가 해서 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냐? 이것은 종북이 아니라 거의 김여정 부부장이 무슨 얘기만 하면 김여정 하명이라고 해서 다 수행하기 바쁘지 않은가 비판을 했는데 예. 만약에 그런 대북 정책이 아무리 생소하고 리스크가 크더라도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으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겠죠. 하지만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은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숭일이다. 왜 한국 정부가 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느냐, 왜 일본한테 백지수표를 줬느냐 했지만 만약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미일 간의 어떤 그런 연합 방위 능력의 향상이라든지 국익 차원에서 실질적인 가시적인 그 결과가 나온다면은 국민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변하겠죠. 결국에서는 그 결과가 좋아야지 여기에 대한 평가도 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만약 방미를 해서 쿼드나 나토 참여에 대해서 미국에 제안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만 드린다면은 예. 그것이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북한에 대한 이런 방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된다면 결정을 하고 아니라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 그 받는 게 적으면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들 봉영식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